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정규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한 2주 정도 안 찍고 있는데 왜 안 찍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떤 섹터를 사고 어떤 걸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지대로 안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이걸 찍는 걸로 좀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물가 자체는 지금 안정적으로 좀 꺾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제 금속류에 대한 어떤 지표인데 금속도 꺾이고 있고 제일 중요한 원유 쪽도 이제 조금 꺾이기 시작을 했고 가장 문제 중에 하나였던 곡물 가격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원유가 제일 중요하지만 원유도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유 쪽도 단기 고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트렌드를 봐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원자재는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중고 골프채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골프채를 새로 주문을 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골프채들이 지금 당근마켓 이런 데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 가격도 엄청 올랐었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정 차종 말고는 사실 중고차 가격들도 좀 안정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런 인플레도 조금씩 진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조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은택 위원님 자료 이번 주에 3개나 나왔는데 이런 코스피 60일, 120일 이격도 이런 것도 지금 엄청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확률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원유도 지금 더블탑, 보통 더블딥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블 바텀 말고 더블탑을 형성해가지고 조금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 가난해졌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골프나 어떤 그런 취미생활보다는 이런 게임이나 어떤 컨텐츠 소비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낙폭 과대 성장주를 좀 사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지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가를 빠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게 나쁘게 나오면서 그 후에 또 침체를 걱정했죠. 근데 어젯밤에 미국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장도 웃기는 게 야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그러면 또 자신감 있게 세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시장이 참 웃기는데 사실은 되게 좋은 뉴스였거든요. 지금 고용지표 잘 나온 거는 침체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프록시가 되는 거고 물가는 지금 꺾이고 있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고 그럼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은 어떤 뉴스가 나와도 나쁘게 해석을 합니다. 2020년 말 2021년 초를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나쁜 뉴스도 좋게 좋은 뉴스도 좋게 해석하면서 버블을 만드는 거고 지금은 딱 반대의 현상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해석 같은 거를 너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건 보통 이런 국면에서 있는 저는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 2008년부터 제가 지금 14년 정도를 제가 참여자로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 한 9년은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어떤 심리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 후로 5년은 제가 어쨌든 이거를 전문 투자자로서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벤처 투자까지 다 하면서 두루 섭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현상은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해석해서 장이 하루 빠지고 이런 거는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연준에 굉장히 스무스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연준 의장이 파월이라서 조금 저도 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물가 위주로 대응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지표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7월 75bp 금리 인상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3% 전후에서 안정이 되고 더 여기서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음 주에도 전망이라는 건 바뀔 수 있죠. 저는 어차피 전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전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낙폭 과대 성장주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이런 업체 위주로 좀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난 골라서 사는 거 귀찮고 머리 아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이런 지수물로 좀 플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수물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 S&P 500 선물이라는 거를 저는 지난주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이것도 하나 추가를 해봤어요. 나스닥만 반등을 하면 나스닥만 반등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같이 샀고, 제 말을 듣고 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마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나스닥 100 선물 레버리지는 이번 주에 수익이 꽤 많이 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저는 일단 수익을 좀 괜찮게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스닥 주봉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주봉 다시 보시면은 이런 국면처럼 비슷하게 흐름이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 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물론 일봉으로 전환을 해서 보면은 이게 51봉에서 막혀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늘 이런 하락장에는 있는 일입니다. 이걸 뚫고 가야지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되게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봉으로도 나스닥을 보시면은 일단은 좀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일단 나스닥물이 좀 많이 올라서 아주 일부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S&P 다우는 안 보여드릴게요. 그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물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건 아마 지금 수익을 못 내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분들이 저는 한번 오르는 날 요거를 잘 팔았다가 어제 다시 조금 샀고요. 금요일에 다시 좀 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잠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조금 아직 하회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는 조금 더 나이스하게 오늘 이번 주에 조금 더 한 6만원 정도까지 찍어줬으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텐데, 딱 요때처럼요, 코로나 때처럼 요렇게 딱 올라와서 주 마감을 해줬으면 다 좋았을 건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월봉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2008년부터 8년 이후로 깨지지 않았던 어떤 60월봉 이런 그림들은 지금 지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번 주에도 7월에도 지금 이 60월봉은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난다면 여기서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사실 그림이 똑같습니다. 지금 아주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그냥 같은 주식이다라고 거의 보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걸 원하시면 하이닉스를 하시면 되고, 나는 그쪽은 안정적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시면 되는데, 요런 자리들에 있고요. 제가 네이버도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도 뭐 이번 주에 등락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네이버도 그냥 월봉으로 쭉 볼게요. 그냥 큰 그림만 좀 보시면은 네이버는 60월봉을 지키고 50월봉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도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주식이 맛이 갔었는데 사실 최근에 뭐 이런저런 지분 가치라든가 이 소재 사업부의 가치 이런 걸 더하면은 LG화학도 좀 받아야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산다는 게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셀트리온을 좀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크게 빠지는 날마다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말로 사실 완전 망가진 주식이었죠. 완전 망가진 주식이었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완전 어떻게 보면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여전히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참 신기한 게 어쨌든 연기금이 엄청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뭐 목요일엔 좀 팔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내 기관, 사모펀드 모두 셀트리온을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뉴스들은 지나갔다, 그리고 낙폭 과대 성장주 뭐 이런 컨셉으로 사고 있는 건데, 이건 뭐 논리적으로 이유를 뭐 찾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셀트리온까지 이번 주에 조금 편입을 했고요. 한꺼번에 많이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요즘에 엔터주들이 괜찮았는데 하이브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하이브가 일봉으로 보시면 엄청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을 잘 지지하고 있다가 저항선을 뚫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하이브 여기 뭐 군 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긍정적으로 뭐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뚫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좀 반등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는 리스트 중에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주식 전체 비중이 되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오르면서 안정적인 걸 보고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뭐 성격이 좀 그래요. 저는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걸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하고 주식은 좀 안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전체 포지션, 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이걸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고, 좀 더
더 베타가 큰 거를 노리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 중소형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독자분들께서, 저는 사실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달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저랑 뭐 5%든 10%든 뭐 얼마를 버시든 계속 버는 경험을 같이 하셔가지고 장이 돌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같이 뭐 매달 몇 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커뮤니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되면은 그 이후에 비상장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눌 것이고, 요즘 다른 채널들도 뭐 부동산이든 뭐 이것저것 다 확장을 하는데 저도 뭐 그런 인맥들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운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